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잘 보내셨나요? 뭐 제가 보낸 거 살짝 얘기해도 되는 거죠? 박 PD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요. 저는 영화를 오랜만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봤어요. 신과 함께라고. 저 예전에 뮤지컬 잠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랬었죠. 주호민이라는 작가분이 처음에 웹툰으로 만든 작품인데 이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뮤지컬에 이어서 영화로도 나왔는데 4일 만에 400만 관객인가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도 눌렀더라고요. 네, 지금 최고로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데 연말 연초에 가족끼리 보기 정말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오셨다는 거죠. 예, 막판에 그냥 저는 원래 영화 같은 거 보면 잘 안 울거든요. 뭐 가짜인데 뭐 울어 뭐 이런 주의라서 근데 눈물을 정말 흘릴 뻔했어. 아하. 흘릴랑 말랑 하는데 막 참느라고 내가 흘리면 안 돼. 결국은 안 흘렸어요. 근데 뭐예요? 흘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눈시울만 살짝 붉어지는 정도로 근데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렇군요. 연말에 가족들과 뭐 할 거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은 신과 함께 극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박 PD처럼 이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연휴 내내 눈물을 흘렸던 분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예, 충북 제천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고 때문에 무려 29분이나 돌아가시고요. 부상자도 37분이나 되시잖아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요. 어제자죠. 중앙일보가요. 일면에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요. 이 화재 사고 때 119 소방대가 건물의 설계도도 확보하지 못한 채 구조 진화에 나섰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 때문에 당시 소방관들은요. 원시적으로 백지 위에 현장에서 파악한 건물 구조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그려가며 구조에 나섰다. 이 때문에 구조가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거죠. 저는 불법 주차를 많이 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요. 실상을 파악해 봤더니만 이 충북 제천 소방서에서는요. 화재 진압 요원이요. 30분밖에 안 계신대요. 네.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대형 화재 발생 시 쉬는 직원까지 불러서 출동해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초동 대처가 늦어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도요. 구조 요원도 30분 중에 12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4명씩 3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 때도 그냥 쉬고 있었던 게 아니래요. 근무 구조요원 4명이요.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다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급하게 달려갔지만 이렇게 가다 보니 최초 신고 20분 후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도 않고 아니 왜 건물 설계도 안 들고 갔냐. 이건 너무한 지적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 설계도가 있으면 과연 얼마나 달라질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그런데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게다가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소방관 인원을 확충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반대했던 사람들. 자유한국당.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재 현장을 찾았던 홍준표 당대표 역시 뭔 얘기를 했냐면요. 세월호와 똑같은 사건이다.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이 몸을 사렸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니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냐. 소방관들의 책임을 성급하게 규정했던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게다가 이거 듣고 다들 화를 많이 내셨을 거예요. 이 지역 국회의원이요. 하필이면 또 자유한국당의 권석창 의원이래요. 이 양반이 이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했나 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님을 앞세워서 화재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과 심한 마찰을 빚었대요. 나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가게 막느냐. 경찰 고위급과 전화통화 끝에 현장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이 경찰 고위급은 누구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흰 옷 있죠. 흰 비닐옷. 네. 그거 입고 그 외계인 만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사진으로 다 전해진 거죠. 아니 근데 이 현장은요. 화재 원인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데 심지어 유족들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갔을까요? 지가 뭘 하려고?
이거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뭔가 증거를 조작하려고 그랬나? 아무튼요. 이것과 또 반대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현장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만났던 유가족인 김인동 씨 부인을 이르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어떤 부탁을 했는 줄 아세요? 소방공무원 절대로 벌 주지 마세요. 인사이동도 하지 마세요.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김 씨는요. 이런 일은 자산입니다. 한 번 경험했으니 그 사람 그 자리에 두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공부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하하. 문책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네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소방 공무원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이 소방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 장갑마저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것마저 자비로 사는 소방 공무원들 많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장갑 사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소방 공무원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좀 인원 늘려주자. 확충하자. 얘기했는데 야당에서 이거 반대해서 다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화재 진화를 못했느니 나라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느니 이런 얘기할 자격들이 그들한테 있나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권한이 큰 걸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대통령령으로 안 되나요? 안 되니까 문제죠. 야당이 그거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진짜 박 PD 얘기처럼 대통령령으로 해버리면 그 국회 보이콧 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요. 아까 전해드렸던 김인동 씨 이분이 얘기했던 얘기가 유족 전체의 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 당사자인 유족이 이 소방공무원 누구도 그리고 시청공무원 누구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이 부탁 우리 사회에 진짜 큰 울림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이 건물 자체가 직전 주인이 이 충북도 의원이었다면서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당 의원. 네. 그런데 법이 새로 신축되는 건물은 불에 잘 타는 소재를 외벽으로 쓸 수가 없는데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이 건물은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좋은 취지로 법을 바꿨으면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소급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로 뭐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에 불법 주차돼 있는 차들 네. 그건 그냥 밀어버려도 소방관한테 책임을 짓지 못하게 맞아요.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법도 지금 발의는 돼 있지만 네.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면서요. 어디서 막아서 어딘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소방차 앞에 소방서 소속된 지게차를 앞장 세워가지고 다 치워버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요. 그렇게 치워도 그 본인 부담으로 하게 네. 소방서에 절대 책임 묻지 못하게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안 되고 있네요. 여기서도 저희가 적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적폐 빨리 몰아내야 될 텐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신과 함께 주인공으로 차태현 씨가 나오거든요. 차태현 씨의 직업도 소방관.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런 소방관에게 저희가 뜨거운 응원의 박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에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추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마트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신분이 노출되면서 해당 마트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과 해고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공익제보의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고 갖은 협박과 피해를 봅니다.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그들의 용감한 행동을 이제 법적으로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아름다운 재단이 공익제보자의 안정된 삶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공익제보자 혼자 모든 짐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를 위해 아름다운 재단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경불진 애청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이미 참여했고 앞으로도 참여할 예정이고요. 저희 많은 애청자분들도 이미 참여해 주셨죠? 그렇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한국 사람들은 이거 참 좋아하죠. 뭘 좋아하죠? 제가 좋아하는 게 하도 많아서. 김. 김. 예. 근데 이 김을 우리만 먹는 줄 아는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요, 전 세계인이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김을요?
벌써요. 수출액이 5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와하. 5억 달러면은 5천억 원이 넘는 거죠. 오,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해양수산부가요. 지난 20일 기준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5,391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잠정 집계했습니다. 와, 이 정도면 물량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아유, 2만 톤이 넘는다고 하네요. 아하. 역대 최고 실적이라고 합니다. 과거 김은 우리나라와 일본 아주 극소수 사람들만 반찬으로 먹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해외에서도요. 감자칩, 팝콘 등을 대체하는 저칼로리 건강 스낵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아, 요즘은 외국에 있는 맥주집에서 김을 안주로 내놓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2007년만 하더라도 6천만 달러에 불과했다고 하네요. 김 수출액이. 그러다가 2010년에 1억 달러를 넘어선 이후에 2억 달러와 3억 달러를 빠른 속도로 돌파했고 올해 5억 달러까지 달성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먹거리 중에 수출 식품 간판이 됐다는 겁니다. 오,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 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딘가요? 아무래도 오래전부터 함께 김을 같이 먹어온 일본이네요. 아하. 일본이 1억 1,300만 달러어치를 사갔네요. 그렇군요. 일본은 물론이고요. 대부분의 국가들의 수출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이요. 미국을 제치고 수출 2위국으로 도약을 했어요. 금액이 8,700만 달러. 아니 사드 보복이 때더니 김은 사다 먹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3위가 미국이라는 점도 눈길을 끌죠. 그러니까요. 예, 미국인들도 김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이 러시아, 독일 어허. 이런 유럽 국가에서도 많이 좋아하고요. 동남아시아로도 수출이 되면서 다변화되고 있다. 김 수출 시장이 2007년 49개국에서 올해 109개국 2배 가까이 늘었죠. 아니 전 세계 국가 숫자가 대략 한 200국가가 조금 넘는다고 하는데 예. 절반 이상에서 김을 수입해다 먹는군요. 대단합니다. 앞서 해수부가요. 김을 2024년까지 수출 10억 달러, 1조 원이죠. 어허. 1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식품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이런 목표 아래 지난 9월에 김산업 발전 방안을 발표했고요. 지난 7월에는요. 우리나라가 제안한 김 제품 규격안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아시아 규격으로 채택이 됐대요. 와하. 그러니까 한국의 김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그렇군요. 아니 보통 한류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는데 보통 김치나 불고기 뭐 요 정도였거든요. 네. 이젠 김도 거기다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스타벅스에서도 김 제품이 있다. 이런 사실 브리핑했던 기억이 나네요. 예전에 한번 했었었죠. 우울한 소식이 하나 전해졌네요. 여러분들 꼭 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국민건강보험 있죠? 네. 이게 내년 1월부터 2%가량 인상된다고 합니다. 2%요? 그렇죠. 그래서 가입자들 평균 2,000원을 더 내야 된다는 거죠. 2,000원 정도면 뭐 나쁘진 않은데요? 나쁘진 않지만 그래도 부담되긴 하겠죠. 보건복지부는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요, 국무회의에 의결돼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아니 소방관 인원 늘리는 거랑 월급 올리는 것도 국무회의에서 하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발목 잡고 있는 측이 있죠. 아무튼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개정안은요,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요 6.12%에서 6.24%로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점수당 금액을요 179.6원에서 183.3원으로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이미 계속 가입자의 직전 가입자 자격 유지 기간은요 2년에서 3년 연장한대요. 이게 뭐냐면요, 퇴직한 다음에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아무래도 보험료가 엄청 뜨잖아요. 그렇죠. 직장일 때는 회사와 반반씩 내기 때문에 부담이 적었는데 지역 가입자로 되면 너무나 부담이 커지는데, 이렇게 지역 가입자로 변환하신 분들은 수입도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요, 이미 계속 가입 이런 인정을 해준대요. 그래서 예전에 직장 다닐 때만큼의 보험료, 그러니까 회사에서 내는 거 말고 직접 냈었던 건강보험료만 내도 건강보험 적용받도록 이런 제도를 유지했었는데, 그게 예전에는 2년밖에 안 됐었지만 3년 동안 보장해 준다는 거죠. 또 개정안에 따라 직장
직장 가입자의 본인 부담 평균 보험료는요 10만 276원에서요 10만 2242원 이렇게 오른다고 합니다. 지역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요 세대당 평균 보험료가 8만 9,933원에서 9만 1,786원 이렇게 오른다는 거죠. 이렇게 오르는 대신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은 줄어들 예정이라고 해요. 개정안에 따르면요 직장 지역 가입자 소득 하위 1에서 5분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줄이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 지역 가입자 소득 1분위의 본인 부담 상한액은요 연간 122만원에서 80만원으로 2에서 3분위는요 153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이렇게 낮아졌대요. 4에서 5분위도요 연간 20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비 부담도 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제가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000원 정도. 왜냐하면 의료보험료가 오르면 문재인 케어도 그렇지만 커버리지를 올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의료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는 질환들 이런 걸 늘리겠다는 취지인데 이렇게 늘려주면은 개인적으로 드는 보험들 있잖아요. 실손보험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점점 줄여도 되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의료에 들어가는 비용이 낮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만 가면 좋겠는데 지금 또 야당에서는 문재인 케어 반대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국민들이 나서서 응원을 해줘야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죠. 아유, 그러고 보니까 이 국민건강보험 커버리지가 올라야 된다. 이러한 주장을 올해 최고의 경제 서적 있잖아요. 누가 내 돈을 훔쳤을까? 거기에도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최고의 경제서적인데 팔린 거는 최고만큼은 안 팔렸어요. 아니, 그러면 어때요? 왜 애플의 계획적 노후화도 미리 예언을 했었잖아.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 요거 내가 한번 회사 그만두면 자격증 따서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희 주변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 한번 듣고 판단을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올 11월 기준으로요 10만 명을 돌파했대요. 뭐가요? 개업하신 분이요. 개업한 사람만 10만 명이 넘는다고요? 네네. 자, 그런데요 1985년 부동산 공인중개사 제도가 시행이 됐대요. 그러니까 22년이 지났죠. 그런데 미개업 공인중개사분은 30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아니, 개업한 분보다 미개업한 분이 훨씬 많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런 거를 장롱면허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롱면허가 30만 개, 액티브 면허가 10만 개란 얘기예요. 와, 왜 이럴까요?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공인중개업소 포화 상태에서 다방, 직방 이런 모바일 앱이 활성화할 경우에 수입이 더욱 감소되기 때문에 공멸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활성화할 경우라고 했는데 벌써 활성화는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아달라는 얘기겠죠. 더 이상 늘어나기 전에.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요 11월 말 현재 개인 공인중개사는 10만 1720명, 작년보다 5,700명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마도 직장 그만두시거나 잘리시거나 하신 분들이 공인중개사가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 해서 시험을 보셔가지고 합격을 하신 분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10만여 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업계는요 올해에만 18,980명이 신규로 개업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 평균 17,000여 개보다 많다고 하네요. 올해 휴업, 폐업한 공인중개업자도요 13,200명에 달한대요. 아이고. 개업을 새로 하는 것만큼이나 비슷한 수준으로 폐업을 한다. 뭔가 의미가 심장하죠? 아니, 이유가 뭡니까? 주변 공인중개업소와의 경쟁을 이기지 못했다. 이게 형식적인 원인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들어가 보면요. 다방, 직방과 같은 모바일 앱이 너무 큰 인기를 얻다 보니 이게 요즘은 그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다방이나 직방의 매물을 올리긴 올린대요. 이 중개업자 분들도요. 예. 그런데 이런 경우에 그 인근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자 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거저 올릴 수는 없겠죠? 뭔가 광고 대금이라든지 상단에 올라갈 수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돈을 좀 더 내야 되는데 이때 보통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비용은 줄어들겠지만 수입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번 거를 나눠야 된다는 얘기죠. 아하. 자, 그리고 포털 사이트 광고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라고 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 이렇게 부동산 치면 뜨잖아요. 그렇죠. 그건 역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하겠죠.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경불집 말고는. 네. 이렇게 예전과 달리 나눠줘야 하는 곳이 늘어나다 보니 유지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공인중개사가 힘드니까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런 얘기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격증 요거 줄여달라 또는 한동안 홀딩해달라 이런 거죠. 아니 그런데 그렇게 줄이거나 홀딩한다고 이 공인중개사 업계가 확 살아나기라도 할까요? 아, 이거는 시스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복비 너무 비싸요. 맞아요. 전셋집 얻는데 수백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나눠서 내는 줄 알았어. 집주인과 세입자가. 근데 이거 별도라면서요. 그렇죠. 자, 그리고 폐업하는 숫자가 개업하는 숫자와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더 살펴보니까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무장 병원 얘기했었잖아요. 그 얘기 했었었죠. 아, 근데 여기에도 그런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뭐예요? 실장 부동산인 거죠. 아, 자격증 없는 사람 앉혀놓고 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실장이 필요할까? 이분들이 영업을 잘한다는 거야. 아이고. 인맥도 빵빵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실장님들, 이분들이랑 같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소비자들을 등쳐먹는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겠죠. 마지막으로는요, 여러분들도 기억나실 거예요. 몇 년 전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던 책이 하나 있었죠. 우석훈 박사가 썼었던 88만 원 세대. 근데 이 88만 원 세대가 몇 년 지난 다음에 또 바뀌었대요. 99만 원? 아, 그렇게 됐으면 좋겠지만 그게 거꾸로 간 거야. 이제는 77만 원 세대라고 합니다. 아유, 어떻게 물가가 계속 오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99만 원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지 정상인데 점점 열악해졌기 때문에 77만 원 세대가 됐다는 거죠. 실제로요, 통계청이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이 자료를 발표했는데 여기 보니까요, 지난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이고 소득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얼만가 봤더니만요, 77만 원보다 살짝 많어 78만 1,000원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들 가구에는 물론 10대 가구주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10대 가구주는 아주 소수이고요, 대부분이 20대 가구주라고 합니다. 사회생활 시작했는데 벌이가 월 평균 78만 1,000원, 그러니까 77만 원 세대란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78만 원을 번다는 얘기는 거의 알바라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30세 미만 저소득 청년 가구의 월 소득은요, 2013년 이래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2013년에는 90만 8천 원,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88만 원 세대였던 거죠. 근데 2014년이 되니까 이게 81만 원으로 추락하더니만 2015년에는 80만 6천 원, 그리고 지난해에는 사상 처음 80만 원도 못 미쳤다는 거죠. 야, 어떻게 세상이 거꾸로 가냐? 그러니까요. 30세 미만 가구 중 연소득입니다. 연소득이 1,0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월로 따지면 83만 원 미만, 이 비중도요, 2013년에는 4.4%밖에 안 됐는데 지난해에는 8.1%, 오히려 커졌다는 겁니다. 조만간 10% 찍겠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왜 이렇게 늘어났을까? 통계상 이유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주의 확산에 따른 1인 가구가 증가한 덕분이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혼자 살다 보니 수입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도 있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진짜 얘기고요. 이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청년들이 비정규직으로 사회생활 시작하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가 여전히 많고요. 이들 다수는요, 저임금 탓에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특히 패션과 디자인 등 예체능 계열 직군에서는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악습 있죠? 열정페이. 예. 이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실제로요, 최근 전국 여성 노조 서울 지부가요, 연예인 등의 스타일리스트라고 하죠,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뭐 우리는 말로 바꾸면 의상 도우미죠. 옷 네. 이렇게 연예인들 입게 도와주는 이런 분들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만요. 응답자의 28.5% 그러니까 57분이요. 월급을 얼마나 받느냐? 50만 원을 받는데요. 헐. 이게 월급입니까? 알바비도 안 되는. 또 이들 중 12시간 안팎의 장시간 노동을 한다는 응답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이 50만 원도 안 돼. 이 친구들의 고용주는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너는 경력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경험이 있어야 이 바닥에서 제대로 취직할 수 있다. 아이고, 뭐 지랄도 풍년이죠. 그렇죠. 아니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청년 빈곤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거 내가 해결하겠다. 이명박도 그랬고 박근혜도 그랬어요. 이렇게 목소리는 높였지만 정책 우선 수지는 오히려 거꾸로 되고 있었어요. 보수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를 했잖아요. 청년 세대들이 피정규직으로 계속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선 청년 빈곤 문제 내가 해결하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특히 이런 짓거리까지 했어요. 2014년 평균 임금 상승이 높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등 근로소득 증대 세제 이걸 도입했거든요. 그리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듬해 뭘 했습니까? 인력 운영 유연성을 높이고요. 파견, 기간제 근로자 사용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했잖아. 앞뒤가 안 맞아. 이렇게 역행을 한 거 아닙니까?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과 소득 주도 성장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요. 팔목을 잡고 있는 애들이 또 있어. 아까 맨 처음에 우리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이죠. 소방관 인력 늘려달라고 하는데 이거 못 늘리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화재가 나면 소방관들이 못했어. 이런 얘기나 하고 있고 말이에요. 아유, 뭐 우리가 빠삐용도 아닌데 왜 자꾸 발목을 잡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무튼요.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77만 원 세대까지 거의 눈앞에 보이고 있는데 자칫하다가는 66만 원 세대까지 나오지 않을까. 아이고야. 진짜 이런 거는 어떻게든 우리가 막아야 되겠죠. 박 PD가 아까 얘기했던 99만 원 세대 이것도 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한 200만 원 세대, 300만 원 세대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사람이 사람다운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2첩,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소방관 인원을 확충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반대했던 사람들, 자유한국당. 똑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화재 현장을 찾았던 홍준표 당대표 역시 뭔 얘기를 했냐면요. 세월호와 똑같은 사건이다.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이 몸을 사렸고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으니 이런 참사가 일어난 거 아니냐. 소방관들의 책임을 성급하게 규정했던 이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게다가 이거 듣고 다들 화를 많이 내셨을 거예요. 이 지역 국회의원이요. 하필이면 또 자유한국당의 권석창 의원이래요. 이 양반이 이 화재 현장에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야 했나 봐. 이건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국회의원님을 앞세워서 화재 현장을 통제하는 경찰과 심한 마찰을 빚었대요. 나 저기 들어가고 싶은데 왜 못 들어가게 막느냐. 경찰 고위급과 전화통화 끝에 현장에 들어갔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더라고요. 이 경찰 고위급은 누구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요. 흰 옷 있죠. 흰 비닐옷. 네. 그거 입고 그 외계인 만나듯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사진으로 다 전해진 거죠. 아니 근데 이 현장은요. 화재 원인 아직 조사가 끝나지 않았잖아요.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는데 심지어 유족들까지도 못 들어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 왜 들어갔을까요? 지가 뭘 하려고? 이거 의심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뭔가 증거를 조작하려고 그랬나? 아무튼요. 이것과 또 반대되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현장을 방문했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만났던 유가족인 김인동 씨 부인을 잃으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어떤 부탁을 했는 줄 아세요? 소방 공무원 절대로 벌 주지 마세요. 인사 이동도 하지 마세요. 시청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새로 신축되는 건물은 불에 잘 타는
소재를 외벽으로 쓸 수가 없는데 이 법이 바뀌기 전에 지어졌다는 이유로 이 건물은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좋은 취지로 법을 바꿨으면 예전에 지어진 건물이라 하더라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소급이 안 된다 뭐 이런 이유로 뭐 그걸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소방차가 지나가는 길에 불법 주차돼 있는 차들 네. 그건 그냥 밀어버려도 소방관한테 책임을 짓지 못하게 맞아요.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법도 지금 발의는 돼 있지만 네. 통과가 안 되고 있다면서요. 어디서 막아서 어딘진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소방차 앞에 소방서 소속된 지게차를 앞장 세워가지고 다 치워버려야 돼 그냥. 그러니까요. 그렇게 치워도 그 본인 부담으로 하게 네. 소방서에 절대 책임 묻지 못하게 이런 법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뭐 아직까지 안 되고 있네요. 여기서도 저희가 적폐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 적폐 빨리 몰아내야 될 텐데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아유 그러고 보니까 신과 함께 주인공으로 차태현 씨가 나오거든요. 차태현 씨의 직업도 소방관. 그렇군요. 네. 아무튼 이런 소방관에게 저희가 뜨거운 응원의 박수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익제보자 보호법에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추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형마트 소방시설 미작동 문제를 제보한 공익제보자는 신분이 노출되면서 해당 마트로부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과 해고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공익제보의 여러 절차와 과정을 거치면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되고 갖은 협박 분이나 돌아가시고요. 부상자도 37분이나 되시잖아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전체가 난리가 났는데 문제는요. 어제자죠. 중앙일보가요. 일면에 뭐라고 보도를 했냐면요. 이 화재 사고 때 119 소방대가 건물에 설계도도 확보하지 못한 채 구조 진화에 나섰다. 이런 보도를 했어요. 이 때문에 당시 소방관들은요. 원시적으로 백지 위에 현장에서 파악한 건물 구조를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그려가며 구조에 나섰다. 이 때문에 구조가 늦어진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한 거죠. 저는 불법 주차를 많이 해서 소방차가 못 들어가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요. 실상을 파악해 봤더니만 이 충북 제천 소방서에서는요. 화재 진압 요원이요. 30분밖에 안 계신대요. 네.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대형 화재 발생 시 쉬는 직원까지 불러서 출동해야 하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대요. 초동 대처가 늦어지는 일이 적지 않았다는 거죠. 이전에도요. 구조 요원도 30분 중에 12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4명씩 3교대를 한다고 합니다. 이번 화재 때도 그냥 쉬고 있었던 게 아니래요. 근무 구조요원 4명이요. 고드름 제거 작업을 하다가 불이 났다 연락을 받고 현장으로 급하게 달려갔지만 이렇게 가다 보니 최초 신고 20분 후에야 도착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런 사실은 언급하지도 않고 아니 왜 건물 설계도 안 들고 갔냐? 이건 너무한 지적 아닙니까? 그러게요. 이 설계도가 있으면 과연 얼마나 달라질지 저는 사실 그게 궁금하긴 한데. 그러니까요. 전문가가 아니라서. 예. 그런데 이런 위급 상황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요. 게다가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죠?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2월 26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연휴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잘 보내셨나요? 뭐 제가 보낸 거 살짝 얘기해도 되는 거죠? 박 PD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나 봐요. 저는 영화를 오랜만에 장인 장모님 모시고 봤어요. 신과 함께라고. 저 예전에 뮤지컬 잠깐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랬었죠. 이 주호민이라는 작가분이 처음에 웹툰으로 만든 작품인데 이 인기가 워낙 좋다 보니까 뮤지컬에 이어서 영화로도 나왔는데 4일 만에 400만 관객인가를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타워즈도 눌렀더라고요. 네, 지금 최고로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데 연말 연초에 가족끼리 보기 정말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오셨다는 거죠. 예, 막판에 그냥 전 원래 영화 같은 거 보면 잘 안 울거든요. 뭐 가짜인데 뭐 울어 뭐 이런 주의라서 근데 눈물을 정말 흘릴 뻔했어. 아하. 흘릴랑 말랑 하는데 막 참느라고 내가 흘리면 안 돼. 결국은 안 흘렸어요. 근데
뭐예요? 흘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눈시울만 살짝 붉어지는 정도로 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연말에 가족들과 뭐 할 거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은 신과 함께 극장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박 PD처럼 이렇게 감동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지만 크리스마스 연휴 내내 눈물을 흘렸던 분들도 많잖아요. 아, 그렇죠. 예, 충북 제천에서 발생했던 화재 사고 때문에 무려 29 김씨는요. 이런 일은 자산입니다. 한 번 경험했으니 그 사람 그 자리에 두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 다시 이런 공부 어디 가서 하겠습니까? 하하. 문책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 일리가 있네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소방 공무원들 얼마나 열악한 환경에서 이 소방 업무를 하고 있습니까? 소방 장갑마저 없어가지고 국가에서 나오지 않아서 이것마저 자비로 사는 소방 공무원들 많다. 그래서 네티즌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그 장갑 사주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소방 공무원 이렇게 놔두면 안 된다. 좀 인원 늘려주자. 확충하자. 얘기했는데 야당에서 이거 반대해서 다 막아놓은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왜 소방공무원들이 제대로 화재 진화를 못했느니 나라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느니 이런 얘기할 자격들이 그들한테 있나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권한이 큰 걸로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 대통령령으로 안 되나요? 안 되니까 문제죠. 야당이 그거 가로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만약에 진짜 박 PD 얘기처럼 대통령령으로 해버리면 그 국회 보이콧 할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요. 아까 전해드렸던 김인동 씨 이분이 얘기했던 얘기가 유족 전체의 뜻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피해 당사자인 유족이 이 소방공무원 누구도 그리고 시청공무원 누구도 처벌하지 말아달라는 이 부탁 우리 사회에 진짜 큰 울림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이 건물 자체가 직전 주인이 이 충북도 의원이었다면서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던 그 당 의원. 네. 그런데 법이